상태에서 요걸 다 찍어줘 봐. 옆에서 전체를 보여주게. 지금 이 촬영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여기서 보고 자 아까 이렇게 찍어.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향하는 사람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공부했던 거를 나누려고 이렇게 한번 촬영 스튜디오 꾸민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그 카메라는 저 AX40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소개할 수 있는 영상들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V에다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녹화되고 있는 그냥 촬영하게 되면 제가 인상 쓰게 되어 있는데 제 화면을 얼굴을 보게 되면 이 모니터 뷰파인더 있죠? 네, 이거 보이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스피커에다가 뷰파인더 올려놓고 이 뷰파인더를 가지고 제가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그 강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밝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하니까 이렇게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향하는 사람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공부했던 거를 나누려고 이렇게 한번 촬영 스튜디오 꾸민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그 카메라는 저 AX40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소개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V로다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인가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녹화되고 있는 그냥 촬영하게 되면 제가 인상 쓰게 되어 있는데 제 화면을 얼굴을 보게 되면 여기 모니터 뷰파인더가 있죠? 예, 여기 보이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스피커 위에다가 뷰파인더 올려놓고 이 뷰파인더를 가지고 제가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그 강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밝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하니까 이렇게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음향 관련된 일들을 한 20년 동안 넘게 해왔고요. 음향을 하다 보니까 영상의 중요성도 알고, 영상에서 오디오의 중요성도 알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나누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대부분 영상은 영상 전문가가 하는 시대였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누구나 다 영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들도 강의를 잘하면 됐지만 이제는 영상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또 그게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카페라든가 교회라든가 학원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도 카메라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해서 제가 그동안 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뒤에다가 TV를 하나 연결해 놨죠? 요거는 이제 중소사에서 만든 TV를 65인치를 가져왔고요. 제가 HDMI 케이블을 제 노트북에 연결해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찾아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맥북 프로 쓰고 있고요. 이게 인식이 되면 이 화면에서 인식이 되겠죠. 이제 켜 있으니까 켜면 자동적으로 켜지게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하다 보니까 파이널 컷을 제가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널 컷 맥에서 파이널 컷 프로를 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촬영한 것을 편집합니다. 굉장히 서툴겠죠. 하지만 누구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강의한 내용이 또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의도를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직접 영상 편집을 합니다. 저보다 이렇게 더 전문가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접근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황에서 카메라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니에서 나온 1080 그냥 HD 타입의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 한 1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거고 되게 저렴한 건데 HD급이니까 제가 이거 되게 오래됐거든요, 산지가. 근데도 화질은 나쁘지 않아요. 이 캠코더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워낙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 특화된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카메라든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릴 때 손떨림 방지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줌도 줌 배율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오래 찍었을 때, 아주 오래 찍었을 때도 발열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 강연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카메라예요. 또 중계할 때도 되게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욕심이 있죠. 좀 예쁘게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거 말고 이런 미러리스 DSLR을 많이 쓰죠. 요거는 이제 소니 카메라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뭐 6400이고요. 소니 알파 6400이고, 요 카메라는 제가 보니까 촬영도 가능하지만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렌즈를 교체함으로써 장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포커스가 뒤가 날아가는 뭐 아웃포커스라고도 하고 뭐 보케라고도 하는데, 그 아웃포커스 느낌이 좋아서 피사체 그 인물을 되게 예쁘게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카메라를 더 선호하죠. 그런데 장점과 단점은 항상 있는데요. 얘는 그렇게 장기간 찍으라고 만든 카메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찍다 보면 발열 문제가 있어요. 발열 문제. 그리고 이런 그 손떨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카메라는 손떨림 관련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 찍을 때 문제가 있는데, 단 그 렌즈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포커스 같은 거는 뭐 워낙 또 소니가 잘 잡으니까 뭐 오토포커스는 잘 잡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찍을 때는 이렇게 캠코더보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도 출력이 있지만, 여기 HDMI 단자가 있죠. HDMI 마이크로 단자를 통해서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카메라 연결하는 건데요. 이런 거 쓰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HDMI 케이블 중에, 여기 HDMI 케이블이죠. 요거는 HDMI 케이블, 요게 HDMI 마이크로 케이블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죠.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차이 나죠? 예. HDMI 미니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고 HDMI가 있어요. 카메라에 따라서는 미니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고 HDMI 출력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DNC 타입에 이런 커넥터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카메라가. 이런 카메라는 좀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SDI 단자라고 하는데, SDI 단자 이따 설명 한번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 단자에 이렇게 딸랑딸랑 달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그 데모 촬영하거나 이럴 때 좀 제약이 좀 있죠. 아무래도 접불도 날 수 있고. 그래서 HDMI라는 그 전송 케이블들은 굉장히 편리하다, 좋다. 하지만 컨슈머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장거리 전송하는 뭐 한 10m 넘어가면 아무래도 불안하고, 또 접불이나 접속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SDI 방식을 주로 선호하게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카메라를 선택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냥 이동식 트라이포드에 놓고 이렇게 트라이포드 한번 넣을까요? 트라이포드 올려놓고 사람이 줌하고 줌아웃하고 이렇게 찍을 때는 이렇게 그 DSLR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카메라 켜놓고 편하게 계속 그 중계를 중심으로 갈 때는 캠코더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비교점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카메라는요, 발열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 촬영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왔는데 계속 켜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되게 뜨거워지죠.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런 발열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비교됐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이런 트라이포드에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터컴 주어가지고 야, 1번 카메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줌 아웃 하세요, 계속 명령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간 정도 되는 규모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쓰고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하는 걸 대신해서 컨트롤링하게 하는 펜틸트 컨트롤러를 또 천장에다 매달아서 여기에다가 또 카메라를 달아요. 알죠? 얘가 좌우 또 왔다 갔다 다 패닝을 하겠죠? 줌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명령을, 이런 컨트롤러가 따로 있죠. 이렇게. 옛날 오락실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오락실을 좀 다녔는데, 오락실에 쓰는 조그셔터 같은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정교하게 컨트롤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툭툭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카메라가 가지는 장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컨트롤링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어떤 방식이 지금은 뭐 선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PTZ 카메라 타입으로 이제 카메라들이 많이 이제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PTZ 카메라 한번 설명해 볼게요. PTZ 카메라는 이렇게 컨트롤링은 이렇게 아래 사슬 들어가는 단자를 통해서 그 랜선 갖다 주고 펜, 레프트, 라이트 다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정교하게 컨트롤하려면 이렇게 랜선 단자 RJ45죠. 그래서 이런 거는 IP 방식으로 해서 랜선 허브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SDI 단자 있죠. SDI 출력기 단자가 있고 또 여기 보면 HDMI 단자 있죠. HDMI 단자가 있어서 HDMI 단자나 SDI 단자를 통해서 출력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건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 장거리 선정하려면 어떤 걸 하겠죠? HDMI, SDI? SDI를 써야죠. SDI. 그러면 SDI를 바로 쓰게 되면 컨버팅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만약에 HDMI 쓰게 되면 얘를 컨버팅해서 또 가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SDI 단자를 통해서 쭉 콘솔 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콘솔이 또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중소사에서 만든 그 스위처고요. 가장 가격대 성능이 좀 많이 쓰는 콘솔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어요. 스위처는 딱 봐도 그냥 누르면 나오고 뭐 빼면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앞에는 프롬 나오는 거, 여기 대기 화면 이거밖에 없는 건데, 이런 화면을 레버로다가 올렸다 내렸다 스위칭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출력 단자. 자 보시면 입력 단자가 있고, 여기에 입력이 SDI in 1, 2, 3, 4 있는 거죠. 그래서 SDI 단자를 하나, 둘 받을 수 있고요. HDMI를 2개나 아니면 요거 하나 빼고 3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멀리 있는 카메라가 보통 멀리 있잖아요. SDI 단자 아까 말했던 요런 BNC 케이블 단자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연결하고 카메라 단자에 뒤에다가 연결하면, 이렇게 카메라에 연결하게 되면 연결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예, 다시 일로 와서 그럼 이렇게만 연결해도 되니까 중간에 그 컨버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 아템미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점이 많지만 그 콘솔은 다 HDMI가 있다 보니까 그런 콘솔을 쓰려면 결국은 먼 거리에 있는 카메라 올려면 HDMI 못 쓰니까 이런 SDI 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버터 단자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한쪽에는 HDMI, 한쪽에는 SDI 돼 있는 그 컨버터 써야 돼요. 이것도 좀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 다시 또 할게요. 그래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여기 보시면 출력이 있는데 아웃풋이 있고요. 최종 송출이 나가는 화면이에요. 이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SDI도 나가고 HDMI 나가는 두 가지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멀티뷰, 카메라가 몇 개가 나와 있는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멀티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1:8 분배기 같은 거 써요. 그러면 이 신호를 전체적으로 분기할 때 SDI 출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여기 출력 빼서 그냥 멀리 있는 뭐 빔 프로젝터나 뭐 이런 데다가 직접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출력이 또 많이 필요하죠. 뭐 가까운 데 연결할 때 있으면 그럼 1:4 분배기나 1:8 분배기. 네, 이런 1:4 분배기를 여기 신호 출력 아웃에서 1:4 분배기로 빼면 여기 하나를 받고 4개를 출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내부에 있는 모니터도 하나 쓰고, 또 여기 또 인터넷 스트리밍 위해서 뭐 캡처보드 하나 또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옆방에다 가까운 거리에서 HDMI로 신호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내가 신호를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가까운 거리는 HDMI 해도 된다. 하지만 좀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러면 무조건 SDI를 기본으로 하면 된다. 간혹 질문 있습니다. HDMI 케이블 뭐 30m, 50m 가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 광칩셋 써서 쓸 수도 있지만 하지 마세요. 위험하고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경우 생기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SDI 케이블 씁니다. 케이블이 SDI 케이블 하니까 너무 낯설긴 한데, 그냥 옛날에 그 우리 TV 달았던 유선 케이블 있죠? 그런 유선 단자 이런 케이블들이 주로 그런 SDI 케이블이에요. 그냥 뭐 가까운 전기 제로상에 가서 사도 얼마 안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커넥터도 한 뭐 1,000원, 2,000원 사니까 이런 거 사다가 연결만 해도 크게 무리 없고 여러분들도 설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신호의 전송에 대해서, 비디오 신호 전송에 대해서 우리가 HDMI 신호를 받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카메라에서는 HDMI나 SDI가 출력이 되고요. 이 신호가 가까운 거리는 그냥 연결해주만 먼 거리는 전송할 때 컨버터를 거쳐야 한다. 이겠죠? 컨버터.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가 여기 있다. 그쵸? 여기 있죠? 이 카메라를 그럼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자, 이렇게 마이크로 HDMI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이 신호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신호가 멀리는 못 가니까 이 신호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러면 뭐 원거리 전송할 때는 이 신호를 SDI로 바꿔주는 컨버터가 있겠죠. 그죠? HSV라고 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면 이 신호가 다시 이런 SDI 아웃으로 연결해서 신호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길게 하면 되겠죠. 이제 그때부터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카메라의 신호를 컨버터를 통해서 보내서 SDI로 길게 빼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컨버터는 다른 컨버터에 비해서 모니터링이 된다는 게 되게 장점이 있어요. 제가 카메라 한번 켜볼까요? 카메라를 켜게 되면 이 카메라 신호가 이 화면에 나올 수 있겠죠? 예. 볼까요? 화면 나오죠? 자, 포커스 잡혀가지고 카메라가 이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카메라부터 여기까지 신호까지 온 거니까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카메라를 의심하거나 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거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니까 마치 테스터기처럼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버터도 있고요. 이게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비싸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컨버터는 이렇게 HDMI 신호는 오디오 신호랑 비디오 신호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도 나오고 이 신호를 또 HDMI를 SDI로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HDMI, SDI가 약간 좀 되게 비슷비슷한데 헷갈리는 것 같잖아요. 그냥 낯선 거고 이름만 있는 거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이 신호를 비디오랑 오디오를 분리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오디오 인이 있고 오디오 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신호 들어온 거를 HDMI에 섞어서 오디오를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은 오디오 출력이 오디오 아웃이라는 단자가 또 있어요. 자, 보이나요? 오디오 아웃이? 예, 오디오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오디오 아웃 단자에 내가 이 3.5 잭을 연결해가지고 이 단자를 연결해서 화면 오디오만 따로 분리해서 콘솔에 쓸 수도 있어요. 콘솔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대의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나는 이거 SD에선 없는데 랜선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는 보시면은 HDMI가 와서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RJ45 단자를 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랜선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이제 물론 SDI 방식 쓰지만 이렇게 랜선으로도 가능하다. 이미 기존에 깔려있는 선이 랜선이라고 하면 이런 방식의 전송 컨버터를 사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예,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온 신호를 이 영상 스위처로 한번 꽂아볼까요? 여기다가. 예. 그러면 1번에 꽂고요. 제가 아까 여기 화면에 띄었던 거를, 노트북에 있던 거를 이쪽에 화면 전체 멀티뷰로 제가 뽑아볼게요. 멀티뷰가 여기 있죠? 멀티뷰 꽂으면 제 뒤에 있는 화면이 멀티뷰가 나올 거예요. 나오나? 예,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HDMI 케이블 있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PTZ 카메라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꽂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꽂고 얘를 3번에 꽂아볼까요? 예, 3번에 꽂아보고 그 다음에 HDMI 케이블을 여기 제 노트북에서 스위처에 4번에 한번 꽂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예, 자, 전체 화면을 볼까요? 전체 화면을 보면 1번 카메라가 이거네요. 그렇죠? 1번 카메라가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그 PTZ 카메라는 리모컨이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얘를 패닝이 되죠 지금? 네, 패닝이 돼서 제가 돕니다. 보고 와서 얘를 쭉 패닝하면 제가 보이죠? 예, 얘가 지금 오토 밸런스 안 맞아서 지금 그러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죠 제가, 그죠? 예, 이렇게 있고 포커스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틸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하면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화면이 나오죠? 예, 컴퓨터 화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셀렉트를 해서 화면들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아웃에서는 이 프로그램 아웃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분배기를 써서 또 출력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스트리밍 관련된 간단하게 아주 저가로 할 수 있는 스트리밍 보드인데요. 이렇게 USB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이거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HDMI 출력해서 받아 가지고 컴퓨터 연동하면 인터넷 스트리밍이 가능한 거예요. 한 10만원대 저렴한 제품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장비란 거는 돈을 들이는 만큼 좋아지는데, 사실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핸드폰이 좋은데, 핸드폰은 또 오디오 비디오 분리하기가 좀 애매하고, 또 그 광학적으로 이게 그 렌즈가 짧다 보니까 심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그냥 뭐 간단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뭐 핸드폰도 가능하지만, 조금 내가 하는 뭐 집회나 강연이나 뭐 예배 같은 게 중요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좀 고급 카메라를 좀 사용하고, 그리고 요런 그 PTZ 카메라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설명 다 안 드렸지만 그 카메라 샷을 미리 저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1번 엔터 치면 뭐 바스샷, 2번 엔터 치면 풀샷, 이렇게 해서 내가 카메라 한 대지만 여러 대의 카메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장비들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영상이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것만 가지고도 감이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하자면,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와 또 이런 DSLR 카메라, 그 다음에 PTZ 카메라 세 가지를 비교해봤고, 스위처를 통해서 스위처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카메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핸드폰 카메라, 그 다음에 비디오 캠코더, 그 다음에 이렇게 DSLR, 그 다음에 PTZ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었죠. 핸드폰은 일단 비용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심도가 좋아서 굉장히 예쁜 화면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발열 때문에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캠코더는 워낙 장기간 촬영하기 좋게 만들기 때문에 흔들림에도 방지도 되고, 그래서 그 비디오 카메라가 장기적으로 쓰는 데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PTZ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이 되고 패닝 틸팅이 되게 부드럽게 잘 되기 때문에 교회나 이런 고정된 공간에서 인원이 적은데 여러 개의 카메라 사용할 때는 PTZ 카메라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의 전송에서는 HDMI와 SDI가 있는데, 짧은 거리는 HDMI 괜찮지만 먼 거리 할 때는 무조건 이런 컨버터 같은 걸 사용해서 그 신호를 전송을 SDI로 하는 게 안전적이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 두 가지 신호 다 비디오랑 오디오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따로 추출할 수 있는 컨버터가 있으면 별도로 추출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작은 교회에서 작은 예배실 같은 데는 이거 신호 빼서 앰프 연결하면 스피커는 크게 나오고 화면은 빔을 통해 나가고 두 개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아니면 장거리 뭐 공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신호 전송할 때 오디오선을 깔고 비디오선 깔지 않고 SDI 신호선에서 이걸 분리해서 오디오를 추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버터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위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인 인풋 모듈이 HDMI만 받는 게 있는가 하면 HDMI랑 SDI 다 같이 받고 보내는 게 있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심화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조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카메라 앵글은
카메라 아이11 얼마나 맞추는 게 좋겠는지, 또 나머지 구성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